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12월 2일 국내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100회차 대상 경기들이고요. 국내 경기 전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는 시간 관계상 전체 분석 중 일부 경기만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를 비롯해서 최종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팀넘나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보내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2일 금요일 19시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와 고양 캐롯 점퍼스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지난 첫 맞대결에서는 고양이 홈에서 112대 88로 파격적인 대승을 따내는데요. 캐롯 기대 이상. 결국 모비스와 2위 다툼까지 하게 될 줄이야. 시즌 전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래도 솔직히 캐롯이 외곽이 막 소나기처럼 쏟아져서 다 꽂히지 않는 이상 모비스가 이기는 게 맞죠. 모비스가 정배인 게 맞아요. 자, 지난 1차전 파격적인 점수차가 났습니다만 지난 1차전은 캐롯이 원체 외곽이 잘 터져서 모비스가 힘에 붙이던 게 맞고 거기에 더해 아바리까지 없었죠. 아바리까지 없어서 공격 루트나 전개 방식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었고요. 지난 1차전은 아바리가 있건 없건 아바리가 있었으면 또 모르지만 솔직히 1차전은 사실 모비스가 아니라 어떤 팀과 붙었어도 캐롯이 이겼을 경기예요. 그 정도로 꽂히면 못 이길 팀이 어디 있어요. 캐롯이 이겼을 경기이나 모비스 상대로 이제 또다시 골밑이 털릴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이번 2차전에도 1차전과 마찬가지로 기정사실인데 지난번처럼 캐롯의 외곽이 터진다? 이건 확률이 보다 낮죠. 자, 캐롯의 골밑은 지난번에 이어 여전히 털릴 거라 생각하는데 지난번처럼 외곽이 쏟아질 거다? 그런 생각은 사실 잘 하지 않게 되죠. 원체 터졌으니까 또. 이래놓고 또 3점 터지면은 모비스가 주구장창 2점 넣을 때 캐롯이 3점 넣으면서 여유있게 또 색깔 차이로 이길지도 모르지만 3점이 안 들어갈 때 캐롯 달리 방법이 없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안 들어간다면은 캐롯은 답이 없어져요. 주구장창 더 쏘기만 할 뿐 런을 당하고 있어도 보고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투 신경 안 쓰고 편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야투 신경 안 쓰고 편하게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다득점은 어떨까 싶어요. 다득점. 현재 제가 프리뷰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프로토 100회차 배당과 기준점이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외 배당 참고했거든요. 해외 배당이 166에서 167 정도에서 메인 기준점이 잡히지 싶었는데 딱 중간 메인으로 잡혔죠. 양팀 간에 서로 시원하게 전개하는 속공 대결이 볼만할 겁니다. 이 게임 양상이. 캐롯의 로테이션과 스페이싱을 앞세운 빠른 트랜지션 플레이. 아주 트렌디하죠. 3점을 위시하고 있고 거기에 모비스 역시 에이스로 자리 잡은 이우석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속공이 캐롯이 아무리 수비 끈적해도 매치업이 어렵거든요. 거기에 이번에는 출격하는 타짜 아바리부터 해서 성장한 3점을 제공해줄 신민석부터 해서 굳은 일 해줄 프림을 축 삼아서 이쪽도 위력적이거든요. 속공 맞대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캐롯이 지난번과 같이 외곽 슛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골밑 강점을 갖고 있는 모비스의 정배. 이번에는 복수가 가능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래도 혹시 캐롯이 저번처럼 소나기 같은 외곽 쏟아부으면 어떡해. 그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 난 편하게 보고 싶어. 그러면은 다득점. 저는 이렇게 경기를 요약해봤습니다. 자, 12월 2일 금요일 19시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청주 KB스타즈와 인천 신한은행 S버드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지난 맞대결에서는 신한 홈에서 84대 77로 스코어 차이 났지만은 이거 연장 가서 벌어진 거예요. 치열한 연장 접전 간 끝에 신한이 이겼습니다. 박지수가 없는 김밥이 1라운드부터 순환이었는데 신한 상대로도 피해갈 수 없었죠. 자, 드디어 얼굴을 비춘 박지수를 언제부터 볼 수 있는가? 일단 오늘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말 그대로 볼 수만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선수단과 함께 정식 일정에 동행한다고 하는데 코트에서 뛰진 않죠. 박지수가 뛰는 거는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 정도?
그 이후의 상태 보고 기용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팀 훈련, 개인 웨이트 및 체력 훈련해서 몸 상태 끌어올리고 있을 겁니다. 자, 박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코멘트 할 게 없는데, 프리뷰가 아닌 이런 내용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는 뭐예요? 보통 흔히 뭐다? 네, 딱히 경기에 대해서는 코멘트 할 게 없어요. 뭐 비단 박지수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차, 포, 마 다 빠진 김밥이어서 그렇죠. 직전 경기에서 1, 2, 3 옵션 없이 그래도 선전하긴 했다만 어쨌든 결과죠. 토토는 결과죠. 하뱅한테 졌어요. 이거 다른 팀들에게는 좋은 기회, 하뱅에게는 다시 못 올 기회였는데 하뱅이 그 기회를 잡아내면서 보여줬잖아요. 일단 김민정이야 다음 12월 5일 분크전까지 못 뛰는데 강희슬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출전이 가능하다 한들 과부하 걸린 선수 추가 부상 없게 관리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가 못 봤던 벤치 선수들 뛰게 하고 어린 선수들 경험치 먹이는 게 좋지 싶은데요. 설사 출전한다 한들 얼마나 뛸까 싶기도 하고요. 전력상으로 확실히 신한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한이 유리한데 신한이 스스로 전력의 기복이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프로세계에서 노장이 한 살 더 먹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느낌이죠. 작년까지는 그래도 진짜 농구라는 종목에 정통했다는 느낌을 한채진과 최진이모랑 경은이모, 이경은이 보여줬었는데 역시 언제 경기력이 꺾인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죠. 프로세계에서는. 근데 그래도 백전 노장이고 뭐 악착같이 하는 젊은 선수들이 뭐 전력 우위를 보장해주긴 할 텐데요. 뭐 이런 선수들로 인해서 슛난조라도 발생하면은 신한 똥배 피하려고 난 배당 마음에 안 들어 더 배당 띄우고 싶어 해서 마인 잡다가 큰일 나는 그림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핸디 기준점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어디까지 잡느냐가 배팅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를 결정할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 배당과 기준점이 발표되기 전에 프리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마인의 마지노선은 6점 2포지션 정도였거든요. 6점 근데 프로토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을 거라 5.5 내지 6.5 2.5 같은 경우는 감당을 하자. 배팅이니까. 그러니까 승부지. 이 정도로 범위라면은 이제 허용 범위 마인 갈만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6.5가 잡혔죠. 6.5가 잡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신한 스스로의 기복이 있다 한들 김민정의 공백 다른 벤치 가용 자원들이 많다 한들 너무 크죠. 왜 어떻게 크냐고요? 직전 경기에 나왔어요. 제가 따로 설명할 거 없이. 그리고 강희슬이 뛰느냐 못 뛰느냐 뛰어도 제대로 못 뛸 것이다 라고 높게 생각되는 것이 가져올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 세 포지션을 아득히 넘는 핸디만 아니라면은 사실 여기도 좀 깐당깐당해요. 이게 괜찮은데 세 포지션을 아득히 넘는 핸디만 아니라면은 충분히 소화시키러 가도 되는 것 아닌가 이하라면 세 포지션까지는 힘들어도 두 포지션 안에 드는 핸디 점수차라면은 충분히 소화시키러 가봐도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스스로의 기복이 있다 한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핸디 걱정하지 마셔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봤고요. 자, 12월 2일 금요일 19시 화성 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와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지난 첫 맞대결에서는 흥국 홈에서 3대0으로 흥국이 셧아웃해서 잡아냈는데요. 자, 기업이 근래 2연승으로 기세를 만들어냈고, 자, 흥국이 현건이야 그렇다 치지만은 기름에게 잡히면서 시즌 첫 연패로 한 방 맞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은 제가 얼마 전까지 했던 생각은 기업이 흥국 한번 딸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맞춰가는 중이라 한 3라 이후에나?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흥국 직전 경기 보고 나서는 다음 경기 기업 홈 기업이 할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국이 경기력이 팍 죽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기세도 그렇고 체력 면에서도
자, 경기력은 현행 유지. 하지만 기세, 체력 이 부분은 확실히 그 체력 면에서도 풀세트 이후 이틀 휴식까지는 한국 상대로 치르는 기업의 홈 경기예요. 확실히 기세나 체력적인 면에서는 기업이 어필할 수 있죠. 경기력, 기세, 체력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인 준비성이죠. 뭐 한국의 김연경 활용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코멘트 했으니 자제하고, 뭐 그 외에도 블로킹과 수비를 등한시하는 모습이 자꾸 잡히죠. 한국이 뭐 세트 단계에서도 토스가 되던 안 되던 일단 줘서 경기 중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움직여야지. 그럴 움직임이 세터도 없는데 감독도 없어요. 둘 다 없어요.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감독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연쇄적인 겁니다. 세트 단계에서부터 꼬여서 공격을 억지로 하다 보니 블로킹 감도 떨어지는 듯 보여요. 반면에 기업은 준비를 잘해요. 공격도 빠르게 분배 잘해서 흥국의 허술한 블락을 흔들기에 딱 좋고요. 뭐 그럼에도 기업이 언더독이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배당이 뭐 뻔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흥국이 경기력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경기력이 죽은 게 아니에요. 허나 이 핸디를 등에 업고서 세트를 따길 바라는 거, 이것까지는 전 욕심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엘레나도 뭐 계속 어깨 되게 아파하는 것 같은데요. 뭐 딱히 못 나온다거나 그런 말은 없지만요. 일단 적어도 기업이 해볼 만한 수준. 이 둘 다 저번 경기가 같은 수준이라면은 비비는 걸 넘어서 이길만도 하겠다는 생각까지 갖게 하는데, 이 플러스 핸디가 저는 역시 의미를 가질 거라 생각하네요. 그리고 배당 메리트만 해도, 한국 일반석만 해도 1.25인데, 내용 대비해서 그렇게 리워드가 큰가? 근데 기업은 내용 대비해서 리워드가 굉장히 크죠. 1.99예요. 베팅하는 사람들은 승패 예측이 아니고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설사 예측이 무조건 다 맞지 않잖아요. 다만 한 번을 먹더라도 리워드가 있어야 돼요. 설사 부러지더라도 나는 괜찮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리스크를 안고서. 그게 베팅이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용 대비. 자, 저는 이 경기 비유를 들자면은 방패와 창의 싸움에서 창 끝이 여전히 날카롭긴 해요. 날카롭긴 하지만 창 쪽이 창 손잡이와 조준이 불안정해요. 날 끝이 예리해도 조준을 잘해야죠. 창 손잡이와 조준이 불안정한 지금이에요. 그렇다고 어거지로 창 날만 들고 싸우려다가는 본인들 손에 피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범실, 부상. 창 날만 들고 싸웠다가는 어거지로 그렇게 싸우려다가는 본인들 손에서 피나는 겁니다. 고로 방패가 이길 법도 하다. 근데 보다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핸디캡으로 힘을 보태준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제가 쓴 비유지만은 굉장히 적절한 비유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포유를 배웠고요. 이상으로 프로토 100회차 12월 2일 국내 경기 프리뷰 3경기 마쳤고요. 자, 최종 픽이 궁금하시거나 국내 경기 중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이렇게 영상 중간이나 아니면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누르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